앞으로 다가온 초과 이익 환수 시행에 세금을 피하기 위한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다 체한 걸까요? 어설픈 사업 진행에 단지마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움직임이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전체적인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다음 달 29일이 이제 시한 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그 기준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시공사가 이미 선정되어 있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양 이후의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단지들 중심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 절차를 좀 더 결의해야 될 내용들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시공사하고의 어떤 공동 시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예상되어지는 것들이 단순히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시차익이 많이 날 거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미 시장성에 대한 판가름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의 부작용들을 짚지 못하고 가는 그런 위험성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서울시가 내놓은 35층 룰에 콧대가 높던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있었는데 그 단지들이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의지를 굽힌 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일부는 영향적인 요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까지 이제 정비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서울시 심의를 좀 통과하려고 했던 단지들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쪽 단지들도 이번에 이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말고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부분이라든가 나머지 이제 조합에 그 부과가 될 수 있는 어떤 공용 부분,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완화를 좀 받기 위해서 서둘러서 고집을 꺾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심의 결과라든가 또 다시 한번 또 다른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에다 심의를 넣었을 때 통과가 되지 않는 내용들을 봤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사업 과정에서 지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번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반포 일대인데요. 총 2,400여 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최근 이제 조합원의 분담금이 공개가 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물론 이제 2년 전이라는 것에 어떤 초기에 이제 그 설립되고 시행 인가 냈었을 때 분담금과 지금 2년 뒤라는 시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사이에 어떤 분양가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집가 상승이라든가 사업비 상승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1억 가까이 조합 분담금이 올라 있는데요. 뭐 예전에도 이제 가장 큰 사업지라고 했던 가락동 그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조합 분담금이 거의 1억 이상 오르면서 많이 이제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신반포 3차라든가 신반포 23차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더 분담금이 오르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통합계획안으로 해서 주변에 있던 큰 단지를 묶어간다는 면에서는 사업성 규모가 굉장히 커졌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통합을 되다 보면 실제적으로 상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결정하지 못하고 가는 부분에 의해서 나중에 분담금 외에도 어떤 그런 그 정산 부분에 있어서도 잡음들도 생겨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내포하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표로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2년 전 분담금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거의 2배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담금 결정이 조합원들 간에 협의 없이 결정이 가능한 건가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 기본 정해지는 룰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 이제 포함되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시화돼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그 조합에 대한 그 갖고 있는 소유 부분에 대한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보상 기준이 결정이 되고 보상 기준을 가지고 이제 조합원들한테 공급되어지는 가격이 결정된 다음에 나머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조합 분담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갔었을 때 나중에 분명히 소송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서둘러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 조합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소송이라는 부분도 겪어야 되는 그런 수순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만약 이제 건설사 쪽에서 조합을 상대로 이제 공사비를 증액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항상 매년 예상되어지는 그 상승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관리처분 인가를 다음 달에 내기 위해서 사전에 조합들과 공청회라든가 열람이라든가 의견 수렴 검토라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이번에 서면 동의 절차만 해서 무조건 한 달 안에 총회를 열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시공비라는 것들이 매년 물가 상승폭 안에서의 어떤 제한폭 외에도 추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어느 지역
지역이라고 얘기하기 좀 이게 소송 중이라서 얘기하기가 좀 민감한데 강북 지역 한 단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조합하고 분담금이 결정된 상태에서 시공이 들어갔는데 서울시가 에너지 절감 효율이라는 부분을 내세워서 창호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재 부분이 바뀌게 되면서 실제 시공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 부담에 대해서 건설사는 조합 측에다가 청구를 했고 그 조합 층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이게 뭐 일종의 비리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게 전반적인 거를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실제 좀 우수한 단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된 그런 사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그 세부적인 항목들을 결정을 하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서둘러서 가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고 했지만 뭐 피하지 않고 적용받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시중의 시세의 어떤 그런 시장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초과이익 환수제보다 오히려 공동사업 시행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줄이고 분담금을 줄이는 것도 그만큼의 이득을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미 눈에 가시화되어 있는 로또 청약 열풍이라고 해서 한신 때도 나타났던 것처럼 이미 주변 단지 비해서 몇수십억, 뭐 쉽게는 그 이상의 것들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시세 차익의 목적들이 이미 발생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양도 차익 외에도 초과이익 환수제가 거의 이제 그 50% 이상 부담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예상했던 수익을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될 수 있다. 이런 게 네.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눈에 좀 더 크게 보여진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놓치고 있는 어떤 분담금 부분이라든가 사업비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이제 현재 시세하고 예상되어지는 입주 시점의 시세 차익만을 가지고 고려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님 말씀은 무리하게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차분하게 그렇죠. 지금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셨는데 예. 자, 이외에도 조합원 간의 평형 배정을 놓고도 잡음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또 네. 무슨 일입니까? 이미 지금 이제 올 연말까지 사업 시행, 그러니까 그 관리처분 인가를 내려고 하는 반포지구 1단지 2, 4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평형 배정에서 이미 그 분쟁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30평대하고 40평대를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그 감정 기준을 정하는데 오히려 이제 감정가가 이제 30평대가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 대형 평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불만이 제기가 된 상태고 특히 그 이상에 대해서 뭐 1+1으로 신청하지 않고 대형 평수를 하신 분들이 주로 한강변이 보여지는 쪽에 어떤 그 동호수 네. 배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동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빨리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놔야 되니까 동의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밀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을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네. 자 일단 이제 다음 달 말까지가 이제 기한이고요. 네. 자 이때까지 이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이제 환수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네. 앞으로의 움직임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너무 무리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다 보여주고요. 오히려 일부 단지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초과이익 환수제는 적용받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물 건너갔으니까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시공사업이 공동사업 시행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사업 시행이 인가가 나서 실제 간다 하더라도 입주 시점까지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비라든가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아니면 또 후분양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로 인해서 일반 분양가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들이 조합한테 더 적게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시공사하고의 어떤 그런 마찰을 줄여가지고 수익을 늘리는 쪽으로 더 검토하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너무 한 방향만 바라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